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힘썼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제보상운동과 3.1 만세운동, 상해 임시정부 등에 참여한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보급 문화재 상당수가 일본으로 반출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5층 석탑의 환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BBS 불교방송이 2023년 TV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2년 연속 종교방송사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뮤지컬이 빛을 보게 된 배경에는 비구니 사료의 디지털화 작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을 초대해 뮤지컬 제작을 비롯한 비구니회 활동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의 지난 2023년 TV 시청 점유율이 2년 연속 국내 종교방송사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29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BS 시청 점유율은 0.306%로 나타나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채널을 포함한 국내 주요 종교방송사 10곳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종교계 채널 가운데 시청 점유율 2위는 CBS로 0.261%를 기록했습니다. BBS와 BTN이 나란히 서비스를 제공해온 케이블과 IPTV 등 방송 채널 종교 영역에서 불교계 미디어가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BBS 불교방송이 2년 연속 1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방통위는 전체 방송 사업자를 1년 단위로 조사해 시청 점유율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106주년입니다. 용성 스님과 한용운 스님처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스님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사는 그동안 세상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뮤지컬로 공개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다큐 뮤지컬 비스독의 첫 공연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을 맞아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다큐 뮤지컬로 세상에 나투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에 동참한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스님들과 갖은 고초 속에 만해 스님과 안창호 선생을 지원했던 옥봉 스님,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에 헌신했던 보각 스님의 독립운동이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졌습니다. 학당 학생들은 서울역에 나가 본격적인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수행 정진을 하다 대흥사에서 수계를 받고 다시 제주도로 와 제주불교의 중을 이끈 복려관 스님. 스님의 헌신과 지원으로 1918년 10월에 거행된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은 3.1운동에 앞선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 항쟁입니다. 1918년 10월 제주도에서는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법정사 항일 항쟁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이 운동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 운동으로서 복려관 스님의 상자로 속과 아버지의 보시 속에 독립운동을 도운 성혜 스님과 가진 것 모두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동대문 청룡사의 상근 스님까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뮤지컬로 알린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오늘의 한국 비구니계가 과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됐습니다. 불교계에 이렇게 무대에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뮤지컬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 또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 현대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네들의 어떠한 또 공헌을 세울 것인가라는 교훈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숨겨진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가 앞으로 더 많은 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무원장으로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80년 3.1절에 뮤지컬로 울려 퍼진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내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연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제강점기 국보급 문화재 상당수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중 하나인 이천 5층 석탑을 환수하기 위한 협상이 지속돼 왔지만 돌려받을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직도 나라 밖을 떠도는 우리 자산을 찾기 위해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환수 교육이 이뤄지고 동화책 출간도 앞두고 있는데요. 최유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당당하고 빼어난 균형미를 자랑하는 이천 5층 석탑. 고려 초기에 세워졌지만 1918년 일본에 반출됐고 현재는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탑은 고려가 불교가 융성한 석탑의 도시였음을 반증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불교계 입장에서는 그 성보 문화재이긴 하지만 또 이 고려 시대에 찬란했던 고려 불교를 만들어 왔던 그 이천 지역의 우리 선조들이 정성을 모아온 그러한 석탑이라는 그런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일깨우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서 2005층 석탑 환수가 단순한 문화유산 반환을 넘어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민관이 힘을 합친 환수위원회가 결성돼 반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거부에도 환수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오쿠라 문화재단 측과 대화를 갖고 각종 학술 세미나와 서명운동, 환수 염원탑 조성, 탑돌이 문화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련 세미나와 사생대회, 초중 고등학생 대상 역사 바로 알기 교육 등을 국외 소재문화유산재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천문화원에서 출간되는 이천 역사 관련 동화책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는 2005층 석탑을 주제로 하는 한 영 동화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돌려받는 게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오쿠라 문화재단을 찾아가 환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학계, 민간 또 이런 종교계 같이 공동 노력으로 앞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환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층 석탑의 실질적인 환수 조건은 오는 9월이나 10월쯤에 있을 차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사찰림의 가치와 보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주대영 신임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찰과 숲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사찰림의 환경적, 문화적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국립공원은 우리 사찰하고는 또 이게 불가분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안에 우리 고찰들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밤낮으로 그걸 옛날에 지켰거든요. 이 환경적, 문화적 뭐 이런 가치 평가는 좀 해줘야 되겠다. 네. 주 신임 이사장도 사찰과 스님들의 보전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국립공원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종단과 마음을 모아 국민들께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공원이 자연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사찰이나 다른 문화적 가치, 역사적인 스토리 이런 게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국립공원의 어떤 전체적인 가치나 이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많은 국민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주 신임 이사장은 다음 달 15일에 진우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불 바로 모시기 법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68기 3.2 3인이 수계 교육이 2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행자 생활을 거친 예비 스님 51명은 비로소 출가 수행자의 신분이 됐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조계종 교육원의 3.2 3인이 수계 교육이 2주간의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제68기 조계종 3.2 3인이 수계 교육에는 당초 대상자 54명 중 갈마 탈락자 2명을 제외한 최종 52명이 입교했습니다. 하지만 남행자 1명이 중도 퇴방함에 따라 3위 37명, 3인이 14명 등 모두 51명이 수료했습니다. 교육원장 범혜 스님은 출가자의 길은 지혜와 자비의 양쪽 수레바퀴를 굴리는 삶이라며 인천의 사표가 돼야 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성단의 이론들로서 한 생각 한 걸음마다가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회양식에서 덕림 스님은 담선 3위와 인우 3인에게 모범상 표창장을 전달하고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홍명 3위와 우주 3인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이 끝이 아니라 이제 첫 걸음을 떼는 것인 만큼 행자 때와 똑같이 하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교육을 임하겠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른 스님들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또 그것들이 많이 기감이 됐고요. 도반들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14일 동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네. 이번 수계 교육생은 지난해 66기 수료생 44명보다 다소 늘어났으며 원만한 교육 이수와 승가고시 합격으로 모두 3위 3인이계를 수지했습니다. 한편 제18기부터 이번 68기까지 26년간 3위와 3인에게 수계 교육 행자들에게 약차를 보시해준 지월수 불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이번 수계 교육을 회항한 총 51명의 3위 3인이는 선교율의 기본 지식과 연불습의를 통해 올바른 수행자상을 확립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습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70여일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공경과 축하의 뜻을 담은 봉축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과 포교국장 공일 스님 등 5명의 스님들은 신도들의 소원지를 담은 연등을 직접 달았습니다. 원명 스님은 올 한 해도 봉은사 신도들과 불자들, 시민들에게 모두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사를 담은 뮤지컬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윤봉길 의사와 동행하기도 했고 유관순 열사와는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보각 스님의 얘기가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승가 연구기관이 묻혀있던 비구니 자료를 디지털화하면서 일궈낸 성과입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비구니 스님으로서 첫 불학 연구소장 지내셨고 또 한국 승가 연구소 소장 맡으시면서 책도 많이 펴내셨고요. 비구니 스님들 관련한 역사 발굴 작업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스님께도 처음 이런 타이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구니로서 처음 소임을 사는 것이 좀 타이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2015년도에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으로 비구니로서 처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비구 스님들이 소장, 국장 소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구니로서 첫 출근을 하니까 교육원 분위기가 좀 술렁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어떤 분야를 처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는 입장에서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잖아요. 스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자료 중에서 예. 신문 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 자료집이라는 그런 스크랩북, 신문 스크랩북을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329명의 비구니 스님들의 그 수행과 삶을 기록한 수행 담록이라는 책이 한 3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그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예. 기사라든지 수행 담록이 2012년도까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3년부터 계속 이제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우리 연구소 구성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10년 동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과연 종이책을 만들었을 때 누가 이 책을 사서 보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자료로 우리가 변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네. 스님, 그러면 승가연구소가 밝혀낸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상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법풍항의 왕비나 진흥항의 왕비가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되었다는 건 아마 너무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의 출가는 신라의 그 불교를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라의 경우는 최초의 출가자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시 스님이라고 그 아도 스님이, 고구려 아도 스님이 그 모래내 지부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 모래의 누이 동생이 사시였는데 아도 스님을 시봉하면서 불교에 기여해서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원 스님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해원 스님은 그 세종대왕의 5번째 아들인 그 광평대군의 아내인데요. 광평대군이 19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살인 그 아내가 이제 출가를 하는데 그때 받은 법명이 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해원 스님이 출가를 하고 절을 견성함이라는 절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절은 광평대군 묘 옆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평대군의 극락왕생을 발현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절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중창불사를 해서 견성사로 승격화시키고 사격을 좀 높였고요. 오늘날 이 견성사가 그 봉은사의 그 전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3.1절입니다만은 독립운동의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많았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뮤지컬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 공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6차례 공연을 합니다. 네네. 네. 3시부터 7시 이렇게 하루에 2차례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소재로 제작을 하셨나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구니 스님들 5분의 얘기와 그리고 또 그 1907년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그 미타사 비구니 40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독립운동 이야기지만 한 주제의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복령한 스님은 그 제주불교를 일으키신 아주 유명한 스님이세요.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군 자금을 모은데 아주 협조하셨던 분이시고요. 청룡사의 상근 스님. 이제 이분은 그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그 불교계 대표인 한용운, 백용성 두 스님을 위시해서 그 백초월, 이종우, 신상환 등을 배면해서 아주 그 도운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새로 이제 소개되는 분이 보각스님입니다. 이 보각스님은 그 윤봉길 의사를 김구 선생에게 소개해 줄 때 상해까지 동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순 열사와 그
이화여전 재학 시절 때 같은 기숙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극기를 한 방에 쓰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묵죽하로 유명한 옥봉 스님의 경우는 그 만해 스님을 도와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조달책과 연락책을 맡아서 했고요. 또 임시정부에 이제 출가 전에 임시정부에 그 편지를 전달하러 가다가 잡혀서 이제 고문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만년까지 고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조계종 비구니회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전국 비구니 회원장을 도입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13대 전국 비구니 회장 광룡 스님이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전국 비구니 회원장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회원장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평생 스님으로 살면서 막상 입적을 앞두고는 그 속가의 식구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 마지막 인생을 회양할 때도 그 승가 속에서 회양할 수 있도록 이 비구니 회원장이 마련된다면 이제 그런 성녀로서의 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끝으로 우리 BBS 애청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나라 안팎으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또 혼란스러운 그런 우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뮤지컬 비구니 스님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암울한 시대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저희 뮤지컬을 보러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1절에) 전해드린 BBS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